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제가 직접 리포트로 만들어 왔고요.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6만원대 초반까지 밀리면서 현재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를 할 계획이신 분들까지 관심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정말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숨은 악재가 있는지 혹은 과도하게 빠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왜 저점인지, 왜 팔아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큰 기회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종희 부회장을 포함해서 임직원 10명 정도가 약 26억 원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이영희 글로벌 마케팅 실장은 주당 64,500원에 약 3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고요. 같은 날에 한 4명 정도가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그 금액만 무려 10억 원 정도입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그보다 좀 더 빠른 지난 9월 5일 7억 4천만 원어치에 대한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노태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 3억 5천만 원어치에 대한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약 평균 단가가 7만 원대, 노태문 사장 같은 경우에는 6만 7천 원대에 매입을 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정확하게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임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단 10명이서 평균 2억 6천만 원씩 샀냐? 상대적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임원들이 이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주가가 저점에 가깝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가 저가에 도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임원들이 매입한 시점이 한종희 부회장 그리고 노태문 사장 그리고 지난 임직원들 그 외 분들께서 매수한 시점입니다. 해당 구간 자체가 7만원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6만원에서 7만원대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8만 8천으로 10만 전자를 가냐 못 가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가격이 30%가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진짜 저평가 구간인지 혹은 아니다 앞으로 더 빠질 것이다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있는 것이다 해석을 하기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4분기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번 다가오는 4분기 모멘텀이 뭐가 있냐? 일단 미국의 대선이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40일 정도를 앞두고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모두 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강조합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정책들을 낼 것으로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 일단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집권하게 된다면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도 낮출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세 장벽을 엄청나게 올려서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바로 아래에 있는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관세를 100%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 자국 내에서 제조업을 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다는 거겠죠. 법인 수율도 현재 21% 수준인데 이거를 15%까지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IRA나 칩스법 등 자국의 제조업 강화를 위해서 2022년도에 제정된 각종 법과 견줄 만큼 세금 인센티브 혜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25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오늘 새벽에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사실 배터리 쪽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두 대통령이 모두 다 반도체에 대한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할 거고, 미국 제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정책을 준비 중인 만큼 반도체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그 11월 이후부터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나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조 달러를 넘었죠. 시가총액이 다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칩스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2022년도에 칩스법이 시행한 이후로 지금 2년 동안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라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처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폴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상무부는 칩스법에 따라서 폴라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PMT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미국 반도체에만 약 450억 달러, 한화로 거의 60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칩스법 보조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이게 정말 지급되는 게 맞는지가 정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지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다른 보조금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번에 이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이 물꼬를 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밀어붙였었던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이죠. 국가대표 가치주로 산출이 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약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수 내에서 산업군 분포도로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IT 업종이 24종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사실 이게 100종목 중에서 한 66종목 정도가 코스피, 34종목 정도가 코스닥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을 따지면은 거의 90대 10도 안 될 정도로 코스피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를 근간으로 하는 각종 ETF 등 펀드가 출시가 돼서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사들일 경우에 주가 부양이 기대가 되죠.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ETF들을 펀드들이 사들이면서 주가 부양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밸류업에 대한 종목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오는 11월 중으로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와 지수 선물이 상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격적인 시세는 11월 달부터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11월 달이 오기 전에 해당 기업을 미리 잡는 것은 위험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왜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하락한 이유, 물론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모건 스탠리에서 냈던 리포트에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보면은 지금 가격보다 한참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빠졌냐? 결국에는 다가오는 2025년도 그리고 현재 4분기부터 디램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꺾일 것이다 라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엄청나게 찍어내기 위해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꺾일 것이다 라는 평가가 대다수였는데 사실 디램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DDR3에서 DDR4로 넘어오면서 디램 자체에 대한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DDR3에 대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DDR4 그리고 그 DDR4에 대한 비중이 2020년도 90%에서 2023년도 35%까지 급감합니다. 그리고 당장 2026년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DDR4에 대한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다수가 DDR5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 확대로 인해서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국 내 최대 디램 제조사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DDR4와 LPDDR4, 즉 이 저전력 DDR4에 대해서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연말까지 생산량을 20만 장, 월 20만 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램 생산 능력의 10%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3대 메모리 회사라고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디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갑니다. 거의 90%를 넘냐 안 넘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디램 생산으로 인해서 DDR4에 대한, DDR5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자체는 비교적 한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디램 제조사의 즉 창신 메모리 반도체 테크놀로지에다가 돈을 지금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얘네가 DDR5로 넘어오면 어떡하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반도체 산업의 구조조정 역사를 보면은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원래는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995년도만 하더라도 20개가 넘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16개로 2010년이 넘어가면서 4개 업체로 들더니 2013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개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 산업입니다. 왜냐? 일단 조단위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요.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가격이 저렴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 생산량에는 조단위 투자가 필요한데 그 정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조단위 투자로 생산량을 늘린다고 이 세 개 업체 사이에 끼어들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 기술에 대한 강력한 기술 격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중국의 창신 테크놀로지 자체가 DDR5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점유율 자체가 나오지 않는데 향후 1, 2년 안으로 중국의 DDR5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부터 해서 계속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도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디램에 대한, 즉 삼성전자의 매출이 꺾일까봐 걱정했던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성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삼성전자는 AI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보면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로 봤을 때 매출에 대한 성장이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매출 성장이 어떤가요? 원래 200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까지 꾸준하게 성장하더니 2021년도,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300조 원대까지 매출 성장이 나왔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그 성장 동력이 AI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HBM만 기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최적화된 새로운 차량용 SSD를 이번에 개발했고요.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제품으로 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봇 등 물리적인 AI 메모리 기술 성장으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로 인해서 혹은 AI가 아니더라도 최첨단 기술들로 인해서 차량 한 대당 낸드 플래시에 대한 메모리 용량이 지난해 약 71기가가 조금 넘었었는데 2028년도에는 288기가로 지금보다 약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HBM도 당연히 돈이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HBM뿐만 아니라 AI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 매출에 대한 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봐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외국인 지분율이 약 40에서 50% 때문에 외국인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저런 선진국들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즉 한국과 같은 신흥국 증시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량 증가로 D램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되는 건 맞지만 DDR5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타격을 한정적으로만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 있었던 칩 수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것도 있지만 밸류업 지수를 근간으로 하는 ETF가 11월 중간에 상장이 되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를 비롯한 밸류업 종목 100종목에 대한 주가 부양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HBM의 주목도가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AI로 기기당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기기에 반도체가 1개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하나의 기기에 반도체가 4개씩 들어가는 식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에 대한 동력까지 확보한 이상 현재 62,000원대가 아니라 단기간에 7만원 이상까지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잘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리포트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내용들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우측 상단에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해당 파일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이 가능하고요.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즉 핵심 자료집을 제외하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장전 급등 뉴스입니다. 시장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당장 주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매일 장 시작 전에 당일의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장중 시장 핵심 이슈는 시장에서 중간중간에 혼자서 급등하는 그러한 단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 평생 여러분들께 영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